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사장, 비품 및 교직요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품 및 교직요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비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품은 수업을 하기 위해 준비한 교재 자료, 교수 자료,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 칠판, 컴퓨터, 녹음기 등과 같이 교수학습에 사용되는 물품을 비품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자료들, 그래서 뭐 그림 자료, 사진 자료, 인쇄 자료, 녹음 자료, 영상 자료 등과 같이 교구는 교재와 마찬가지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되는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모형 자료나 교수 학습 활동에 쓰이는 기기나 도구, 놀잇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품으로는 교직원용 비품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표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 및 교직원용해서 원장실, 교사실, 교재실에 필요한 비품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원장실 같은 경우는 뭐 서류장, 옷장, 글쎄 옷장이 없어도 좋을 것 같고, 뭐 업무용 책상과 의자, 상담 탁자와 의자, 이동 서랍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교사실 같은 경우 회의용 탁자 의자, 서류 정리장, 교사용 참고도서 정리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교재실에는 교재도구 대장, 도서 대장, 소모품 정리장, 시청각 자료 정리장, 뭐 악기 정리장, 비품 정리장 주로 이렇게 조금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그 아웃라인을 제공하는 그런 가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엔 전자제품이네요. 사무실, 교사실에 뭐 전화기라든지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컴퓨터, 복합기, 코팅기, 청소기, 프린터기, 정수기, 재본기 이런 것도 포함하고 보건용으로는 뭐 살균소독기, 약품정리장, 책상, 의자, 휴식용 침대 이런 것들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기소독기, 영유아용 식판, 교사용 식판, 전기밥솥, 믹서, 조리대, 조리용 칼, 주전자, 프라이팬, 냄비, 뭐 기타 필요용품 등이 다 비품에 포함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도 비품인데요. 뭐 사진기나 폴라로이드 사진이라든지 빔 프로젝터, 뭐 녹음기, 자료 보관함,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교직원 비품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용 비품인데요. 이제 뭐 연령별로 주로 사용되는 비품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여기 적어놓은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0.1세 정도의 비품이라 하면 뭐 영화용 책상, 이 책상 같은 경우는 책상 높이 한 25에서 28cm 정도, 그다음에 이제 교구장도 있는데 교구장 높이 한 50cm 정도로 해서 조금 낮게 되어 있는 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기저귀 가리대라든지 배변 훈련용 이동식 변기, 개인 사물함, 이불장, 낮잠용 침대와 매트리스, 유모차, 보행기, 환경판, 전신안전 거울, 영화용 책꽂이, 뭐 가습기, 보온병, 시계, 카세트, 낮은 카펫, 뭐 작은 카펫, 낮은 이젤, 뭐 소파 이런 것들이 0.1세 영화용 비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 2세는 낮은 책상이 있는데 영화용 책상과 조금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8cm, 최대 28cm, 그리고 교구장의 높이는 50에서 60cm, 0.1세보다는 조금 더 높죠. 뭐 이불장, 교구장, 안전거울, 책꽂이, 작품거리대, 우영 싱크대, 화장대, 유모차, 인형집, 옷걸이, 카세트, 시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만 3호세 같은 경우는 책상 같은 경우 높이 한 42에서 54cm 정도, 교구장 높이 60에서 75cm 정도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뭐 환경판, 안전거울, 책꽂이, 이동식 교구장, 작품거리대, 이젤, 뭐 시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각 자료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폴라로이드 사진기, 필름, 뭐 HP 투시기, 캠코더, 오디오 셋, CD 카세트, 녹음기, TV, 탁자, 빔 프로젝트, 스크린, 시청각 자료 보관장, 방송시설, 스피커 등이 시청각 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품 및 교재교구의 선정 기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비품이나 교재교구를 선정하고 구입할 때에는 소요 비용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재교구의 교육적인 효과, 이 가치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능적인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무독성으로 위생 청결해야 하고요.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아야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유아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안정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구성인데요. 원료의 질과 조립 상태, 부속의 상태를 세심하고 좀 꼼꼼하게 살펴서 견고하고 내열성이 높으면서 칠이 벗겨지지 않으며 관리가 용이하고 보관도 또한 용이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합성입니다. 각 연령별 발달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영유아의 남녀 성별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인데요. 가격이 적당하고 자주 사용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나 교재교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미성도 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요. 영유아들은 색깔, 크기, 형태, 명도, 소리, 냄새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매력적이고 심미적인 그러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교재교구를 선택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품의 교재교구 선정 기준에서 교육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달의 적합성인데요. 교재교구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모든 발달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보다 세련되게 하는 교재교구가 필요한 것이죠. 영아들에게 또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재교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흥미로워야 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활동성입니다. 영유아들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교재교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들은 놀이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거나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는 교재교구에 대해서는 쉽게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모든 교재교구들은 적극적 개입과 탐색을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유아들이 다양한 용도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유아들은 개방적인 교재교구를 자주 사용하므로 대체적으로 개방적인 교재교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영유아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교재교구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교재교구가 영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놀이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드백을 주는 교재교구입니다. 영유아는 교재교구에 상호작용을 할 때 교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합니다. 퍼즐 맞추기가 완성한 퍼즐 맞추기 같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퍼즐 맞추기를 완성한 아이들은 그 조각이 정확하게 맞춰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완성감을 또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재교구를 마무리했을 때 그 성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재교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성인데요. 교재교구는 놀이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목적적인 교재교구는 영유아들에게 탐색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놀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영유아들이 수준별로 교재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열려있는 교재교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셔서 교재교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평가제에 근거해서 보면 영역별 그 교재교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이별 교재교구에서 언어 놀이를 위한 활동 자료 또 수 조작을 위한 활동 자료 과학 활동을 위한 놀이 자료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어 놀이 활동 자료인데요. 손인형, 인형류,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그림, 가족사진, 환경인쇄물, 물거나 빨아도 안전한 견고한 책, 글자 수가 많지 않은 다양한 그림책, 그리고 자유롭게 끼적일 수 있는 전지, 독성이 없는 영화용 크레용,
색연필 등의 쓰기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조장 놀이활동 자료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와 또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제공되는 놀이활동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세기를 위한 단추, 구슬, 병뚜껑 등이나 자연물과 교구, 이를 이용한 패턴, 분류, 서열화 등 수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다양한 퍼즐, 실깨기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판게임류, 게임 자료, 가위바위보 놀이 게임, 윷놀이, 칠교놀이 등의 환경을 조금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학놀이 활동 자료입니다.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기본 재료로 이제 거울, 자석, 돋보기, 프리즘, 측정 도구, 바퀴, 부속품 등이 이런 것들 제공될 수 있고요. 생물 관련 자료로는 식물 관련, 동물 관련, 책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아니면 꽃, 야채, 나뭇잎, 열매, 씨앗, 나뭇가지, 꽃잎, 솔방울 등의 식물 자료, 금붕어, 거북이, 달팽이 등과 관련된 동물 자료, 그리고 자연현상과 관련된 자연현상 사진, 온도계, 습도계 관찰 기록지, 필기도구 등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꿉놀이 활동 자료입니다. 기본 가구류로는 영유아 크기에 적절한 화장대, 식탁과 의자, 모용 싱크대, 소꿉놀이류로는 인형류, 우유병, 소꿉놀이 그릇류, 주방기구, 모용 음식, 역할놀이 소품, 의상, 신발, 장신구, 소품 등을 함께 제공하여서 영유아의 어떤 놀이를 조금 더 촉진시키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블록놀이, 쌓기놀이 활동 자료입니다. 쌓기놀이나 블록놀이 영역에는 종이 벽돌, 유니트 블록, 속이 빈 공간 블록, 할로우 블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우유팩 블록, 자석 블록, 와플 블록, 띠 블록, 꽃 블록, 눈송이 블록 이런 것들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형류로는 모형 동물, 사람 인형, 공룡류, 탈권류, 소품으로는 동물 가면, 교통 표지판, 신호등, 운전대, 모형 건물 이런 것들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쌓기 영역이나 블록 영역은 좀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블록을 보관할 때에는 크고 무거운 블록은 교구장 아래쪽에 넣고 작고 가벼운 블록은 위쪽에 넣어서 좀 안전성을 조금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률놀이 활동 자료입니다. 음률놀이 활동 자료로는 여러 가지 리듬악기 종류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네츠, 리듬 막대, 우드블록, 마라카스, 소고, 작은 북 등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락악기, 이런 거는 실로폰, 피아노, 키보드, 멜로디언 등을 좀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통악기 종류로 장구, 소고, 북, 징, 꽹가리 이런 것들도 함께 제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타 자료로는 음악가 및 악기 사진, 악기 연주 또는 노래 부르는 모습의 사진, 그림이 있는 노래 가사, 그림 악보, 음악 포스터 등을 함께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동작 활동 자료로는 색보자기, 스카프, 리본 막대, 리본 테이프, 한삼, 탈춤 소품, 거울, 동물 가면 등을 함께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술놀이 활동 자료입니다. 미술놀이로는 이제 필기류, 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볼펜, 사인펜, 물감류로는 수채화 물감, 그다음에 한국화 물감, 먹물 이런 것들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종이류로는 도화지, 색도화지, 신문지, 한지, 화선지, 색종이, 골판지, 박스종이, 포장지, 광고지, 잡지류, 전단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도구류로는 풀, 가위, 펀칭, 고무줄, 클립, 테이프 등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들기 재료로 수수깡, 모루, 솜, 나무젓가락 등도 함께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토류로는 찰흙, 지점토, 밀가루 점토 등도 내주시면 좋겠고 폐품류로는 우유팩, 요구르트병 상자,
천조각, 기타 등의 어떤 다양한 재료들을 함께 내어주셔서 놀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비품 및 교재교구의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재교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어린이집의 실내외 공간에서 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보육 목표와 주제에 따라서 영유아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교재교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재교구는 보육 목표나 교육 내용, 관련성, 난이도, 사용 빈도, 점유 공간, 보관장이나 선반, 무게 및 형태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배열해야 합니다. 교재교구 배치 시에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방된 낮은 선반인데요. 교재교구는 개방된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아들은 교재교구를 시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유아들이 교재교구를 쉽게 사용하고 스스로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낮은 선반이나 교구장에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돈된 배열입니다. 교재교구는 체계적이고 기능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들을 위해서 교재교구에 사진을 붙여두고 유아들은 교재교구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 영유아 스스로 교재교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은 다양한 자료의 위치를 찾으면서 시각적 변별력과 자조기술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목적의 반영입니다. 어린이집의 흥미 영역은 이제 놀이 영역이죠. 놀이 영역은 교재교구의 내용이나 종류에 의해서 좀 많이 결정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놀이에 필요한 다양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유기적인 보완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교재교구를 배치하거나 제시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놀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교재교구를 배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관심을 끄는 놀이 영역입니다. 우리가 놀이 영역을 구성할 때에는 영유아들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교구를 청결하게 정리하는 것 외에도 영유아들이 교재교구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재교구를 조금 더 다양하고 개방성 있게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또 융통성 있게 교재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품 및 교재교구의 관리를 위해서 어쨌든 비품의 현재 보유 수량, 수리 대상, 보완할 것 등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 목록을 작성하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황 파악 및 목록 작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교재교구의 제작과 구입 후 분류 기준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교재교구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재교구의 현황과 목록을 주기적으로 좀 기록해 주시는 것, 그리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 마모성, 조각 분실, 보풀 등의 문제에 따라서 유지 관리 방법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선 비품과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를 또한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 및 보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하는 장소의 공간적인 특성, 공간의 크기, 소재나 재료의 속성을 고려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무나 나무 블록이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하나 이런 데는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 보관하는 장소의 특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보관 장소는 사용 횟수와 사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류별, 영역별, 사용 시기별, 재료별로 분류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는 성인의 공간, 즉 교사실이라든지 또는 원장실이라든지 이런 여분의 공간, 성인의 여분의 공간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우리 어린이집 내부에 일부 짜투리 공간,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셔서 잘 정리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비품 및 교재교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집 평가세에 근거한 보육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